목표의지와 열정을 학생들에게 가지게 한다는 거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출발점은 바로 시작이 됩니다. 회사의 선택보다는 직무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해야 돼. 그런데 혼자 일을 잘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만나볼 티메이트 분은요, 바로 이정임 선생님께서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성공 취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취업 트렌드, 그리고 취업 서류 준비 및 면접 대비 방법, 그리고 취업 지원 제도 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정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미림 마이스터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재직 중이세요. 그래서 현직에서 지금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선생님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임입니다. 이렇게 티타임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취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과 오늘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취업난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학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최근 학교 입장에서나 또 선생님들,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례 없이 힘든 시기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한 만큼 취업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먼저 통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계고 취업률 나와 있죠. 2021년 작년에 55.4%를 기록을 하면서 재작년에 비해서 4.7%의 소폭 상승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작년 12월 2일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통계로 조사 결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요, 교육부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신뢰도를 높인 첫 시도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학교 급별로 보면 아무래도 취업을 100%로 하는 마이스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75%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 학교로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467개와 마이스트 고등학교 46개 교, 그리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들 68개 교 모두 합쳐서 581개 학교를 조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어렵게 취업한 만큼 어느 정도 회사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취업 유지율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는요. 지금 티타임에서 만나 뵙는 스님들이 전국에 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도별 취업률 현황도 살펴보았거든요. 평균 취업률보다 상회하는 시도가 9개 정도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또 평균률에 조금 못 미치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취업 유지율을 살펴보면 서울인 경우가 81%로 가장 높은 취업 유지율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이 대전과 인천 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 성별로 살펴보았더니 아무래도 여학생인 경우가 취업 유지율이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 중에 군입대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6개월, 12개월로 졸업자를 조사를 하는데요. 6개월 취업률은 77%였고 반면 12개월 취업률은 6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직업계고 학생들 중에서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35%, 또 유지하는 학생들은 65% 정도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참고로 교과 군별을 보면 상업정보가 가장 71%의 취업 유지율이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률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2019년에 직업계고 취업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직업계고 학생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률이
70%에 달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임금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다고 지적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학습형 현장 실습이 원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취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대졸자 평균 취업률을 참고로 제시를 했고요. 그 위에는 제가 미림 마이스터 고등학교 취업률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미림에 근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미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저희가 매년 3월이면 학부모 총회를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학부모님들께 이제 미림 취업 상황을 소개를 해드려요. 저희 취업지원부에 있는 기획 선생님이 작성하신 자료를 제가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작년 미림의 취업률은 94.3%로 계속 증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가 3개의 전공이 있는데 뉴미디어 소프트웨어과, 뉴미디어 웹솔루션과, 뉴미디어 디자인과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발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힘을 입어서 저희 학교가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학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만큼 취업 올해 건수도 많아지고 취업 시기도 빨라지고 또한 현장 실습의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작년 3학년 학급 중에서는 10월 초에 거의 학교가 텅 비어버렸어요. 교실이요. 학생들이 모두 취업이 돼서 10월 달에는 현장 실습을 나가고 그만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디자인과인데요. 디자인과는 주요 직무는 UI 기획이라든가 모바일 인터페이스 기획이나 디자인 또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위주로 하는 직무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디자인과가 상계대 계약학과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00%의 전원 취업을 이루었는데요. 저희 디자인과 취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공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디자인과가 어떻게 100% 취업을 했죠? 했더니만 선생님 답변은 운이 좋았던 거죠. 이렇게 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기업에서 희망하는 인재의 직무가 잡매칭이 잘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균 연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직업 선택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퀴즈를 봤었는데요. 다양한 직장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인들에게 과연 월급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들께도 월급을 받으실 건데 저도 뭐라고 얘기할까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지만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한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는 직업계고 학생의 평균 연봉입니다. 작년 2,619만 원이었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대졸자 평균 연봉으로 2,929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가운데가 이제 붉은색이 저희 미림의 이제 학생들 평균 연봉입니다. 작년 평균은 2,853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는 약간의 상승이 되었고요. 고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연봉이고 대졸자의 평균 연봉과도 격차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의 평균 연봉에 대비해서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고 연봉은 4,100만 원 작년에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4천만 원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저희 학교 학생의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는 첫 해여서 학교에서도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학생인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책상위권의 성적에 엄청 개발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인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투자하는 벤처회사인 테크타카 그리고 또 한 학생은 IT 회사인 스포카에 취업을 했는데 굉장히 고되게 코딩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저희 학교에서도 사무직으로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코딩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와 최고 연봉의 격차가 많이 크고 있어서 연봉이 자꾸만 높아지는 것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취업 지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높은 연봉을 내걸고 좀 더 우수한 연봉에 걸맞는 학생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이제 수준이라는 게 지금 조금씩 높아지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 편이고요. 최저연봉, 최고연봉 한번 알아봤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연봉이 자꾸만 높게 취업 의뢰가 오다 보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력이 좋으면서 연봉을 높게 기대하는 학생과 또 실력이 그 정도 연봉은 아닌데 너무나 높은 연봉을 기대하는 학생, 이렇게 학생들마다 각각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학생 간에 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취업 지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서울 소재지 학교이다 보니 제가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와 같은 서남권에 많이 포진해 있어서 예전에는 서남권에 취업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강남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강남권 소재지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 서남권과 도심권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소재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서남권보다는 저희가 느끼기에요. 조금 더 실력이 좋은 학생을 원했고 연봉 면에서도 조금 높은 측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잠시 미림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용 트렌드의 변화를 제가 4가지 키워드로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채용 시장도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채용 트렌드 변화가 있지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하이브리드 채용인데요. 하이브리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과 비대면 과정을 채용 과정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채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죠. 면접자는 직접 면접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채용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AI 면접인데요. AI 프로그램이 지원자의 성향과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AI 역량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취업 채용 정보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는 온라인 바람이 불었는데요. 기업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설명회를 하거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정보라든가 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작성하는 방법의 사례를 나누고 있는 추세예요. 일반적인 비대면이 아니고 요즘에는 메타버스나 SNS 또는 라이브 방송과 같은 디지털 환경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이라고 알고 계시는 우한 형제들에서도 작년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을 해서 지원자들이 현직자들에게 자신의 고민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고민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문의를 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부스를 개설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수시 채용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점점 이제 정규 채용이 없어지는 분위기고 기업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을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에서도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실무형 인재를 찾는다라고 했는데요. 기업의 면접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평가 요소는 직무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이제 스펙보다는 직무하고 관련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는 이해 활동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한 학생들을 뽑는 그런 절차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학교 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찾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매년 이제 5월이면 카카오에서 투자하고 있는 카카오 벤처 회사들이 취업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 정도의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연봉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요. 연봉이 높은 회사들은 반드시 코딩 테스트를 거칩니다. 코딩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된 인재만을 뽑고 싶어 한다. 저희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트렌드의 변화를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키워드로 제시한 내일의 취업은 지금부터 직업
직업계고에서 실제적인 취업은 사실 3학년에 진행이 되죠. 3학년에 이제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절차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3학년에서는 굉장히 학교 활동이 바쁘게 이루어지게 돼요. 저희 학교 같으면 3학년의 학생들은 3월 달부터 요즘에는 취업 의뢰가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5월에는 카카오 벤처 채용 설명회와 잡매칭이 이루어지고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주최하는 IT쇼라고 해서 기업체를 초대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발표를 하고 잡매칭이 이루어지는 절차.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5월과 6월의 행사를 토대로 취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확정된 학생들은 9월 1일 날짜를 해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계고에서는 1학년, 2학년 때부터 빠르게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캐치프레이즈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두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성공 취업의 전략 5단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취업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자기 분석과 직무 분석, 기업 분석과 채용 공고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원 회사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의지와 열정을 학생들에게 가지게 한다는 거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진로활동 수업을 할 때 인디안의 기후제에서 반드시 비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모두 다 답을 알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모두 다 알고 있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합격이 될 때까지 학생들이 취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학생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잡아주셔야 될 때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으면 이제 정말 운이 좋은 학생들은 첫 번째 지원한 회사에 떡하니 붙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따랐다 하지만 제가 또 어떤 글귀를 보니까 운도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세 번의 불합격 통지를 받고 취업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제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크게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진로교사로서 또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시 취업 상담을 하게 되죠. 희망 상담을 해줍니다. 고3은 이제 일반계고도 마찬가지지만 직업계고 학생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지쳐있고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본인이 너무 합격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불합격을 받으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또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떨어진 것 같으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어떤 학생은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학생은 제가 답변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어떤 학생은 같이 갔는 얘가 너무 답변을 잘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떨어진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위로의 말로 너가 떨어진 이유는 그 회사가 너의 가치를 아마 잘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그 회사는 아마 너랑 잘 안 맞는 회사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너랑 잘 맞는 회사를 다시 선별을 해서 취업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보기도 합니다. 취업 의지와 열정 갖기 정말 힘들지만 1학년 수업을 해보면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좋은 자극을 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경제적인 독립을 많이 손꼽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나간 선배들의 예시를 토대로 해서 이 선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리치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취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취업의 의지와 열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는 자기 분석인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선뜻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들과 제가 진로교사로서 상담을 해보면 선생님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자기 분석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제 저희 진로 활동에서는 자기 이해 활동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진로활동 시간에 자기분석으로 일단 실시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심리검사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최근에 MBTI가 이제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너의 MBTI는 무슨 성향이냐고 물으면 학생들이 대부분 자신의 MBTI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검사를 해봤니 하면 온라인으로 검사를 해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요. 저는 직접 이제 좀 더 정확한 MBTI 분석을 위해서 이제 검사지를 구입을 해서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해서 본인의 MBTI를 또 알려주고 또 다른 검사 도구로는 이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강점 검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의 진로 직업 심리 검사라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중학교 때도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올라오긴 하지만 학생들의 또 상황이 변하고 또 청소년이라는 게 계속 변화를 겪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심리 검사 자료를 토대로 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에 대한 자료도 종합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무 분석인데요.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게 돼요. 하루 종일. 근데 그 오랫동안 있는 시간 동안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직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선택보다는 직무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직장을 바꾸는, 회사를 바꾸는 횟수는 많지만 회사를 바꾸는 횟수에서도 직무를 바꾸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일단 다양한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회사 홈페이지가 바로 농심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농심 홈페이지에서는 농심에서 하는 직무에 대한 소개를 각각의 만화로 이렇게 다 작성을 해가지고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직무를 분석할 때도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직업 포털 사이트라든가 또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현직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직무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기업 분석인데요. 이제 기업 분석을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음악 방송을 봤는데 너무 멋진 아이돌이 있어. 멋진 배우가 있거든. 그러면 니네들은 그 배우에 대해서 아이돌에 대해서 막 알고 싶지. 그럼 어떻게 아니? 물으면 이제 애들이 이제 뭐를 찾아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프로필을 찾아보고 작품 활동을 찾아보고 또 나무위키라는데 그 배우나 아이돌의 스토리가 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떠나서 또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또 카페도 가입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애정하는 배우의 전문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셔야 돼요. 저희 미림에서는 매년 6월 달에 미림 진로의 날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요. 그때 소위 좀 잘 나가는 졸업생들을 초대를 해서 강연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디자인과의 강연자로 온 학생은 YG에 근무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는 평범한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학생이 아마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회사를 가려고 경력 개발을 하고 노력한 결과 YG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재학생들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방탄을 너무 좋아하는데 꼭 하이브에 취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하이브에 졸업하면서 취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 하이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하이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이브 홈페이지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의외로 하이브에서는 그 기업에서 뽑는 인재상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이러이러한 인재상이 되어야지만 이 회사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선배들처럼 술에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너가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채용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과 동시에
동시에 채용 공고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직업계고에서는 아무래도 학교로 취업 의뢰가 오는 기업의 이제 채용 관련한 내용을 저희 학교에서는 구글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 또 학생들이 가장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월급, 또 여러 가지 지원 자격 요건이 있고 또 근무지가 있겠죠, 그죠? 예전에 저희 반 학생이 취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학생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냐면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를 했어요. 이게 거의 거리가 50km, 편도 50km에 왕복 100km인데 차가 없이 이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했더니만 자기 갈 수 있다고 엄마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해서 조금만 참으면 그 근처에 방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또 의견을 존중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학생은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그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취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학생은 또 백석예술대학교의 교회음악 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류 전형인데요. 서류 전형의 기본은 이력서하고 자소서죠. 그래서 이력서는 최근에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력서를 꾸며주게 되고요. 이력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진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사진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보정을 안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보정을 해야 될까요? 과도한 보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서류에 통과가 돼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께서 서류와 이제 면접자를 보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보정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는 성장 과정과 학교 생활이라든가 성격의 강단점, 보완점, 그리고 학교 생활과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로 정해지는데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마인드맵을 토대로 해서 그 기업에 선발하는 직무에 맞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차근차근히 작성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회사 홈페이지를 샅샅이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 학생들의 지원 동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 회사가 월급이 많아서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 이러지 특별한 지원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지원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인재상이라든가 또는 그 회사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서류에서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앞에서 채용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무형 인재를 뽑을 때 그 기업에서 적합한 전공 분야,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이제 뭉뚱그려진 전공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풀스택 개발자, 포핸드 개발자, 백핸드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안드로이드 분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도 C 언어를 주로 하는 직무가 되느냐 아니면 자바를 주로 하느냐 파이썬을 주로 하느냐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언어와 직무에 적합한 자신의 활동들을 돋보이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면접 전형인데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면접 가면 얼굴 봐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럼 얼굴 보지. 그럼 얼굴에 무슨 커튼 가리고 면접을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정말 학생다운 예쁨이죠.
이제 좋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는 거죠. 근데 또 그 학생의 질문 아마 예쁜 걸 보느냐. 근데 너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밝은 인상과 또 자신의 의견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면접 전형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오게 되면 면접 결과 보고서라고 해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이 기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기출문제를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자기소개서에서 학생들이 나올 만한 기출문제를 뽑아서 답변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과 또 취업지원관 선생님께서 면접 전형의 지도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도 요즘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는 전공 분야 중에서 기초가 되는 책들을 한 번씩 훑어보고 이제 가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들, 선생님,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 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해야 돼. 그런데 혼자 일을 잘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해요?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 대학 입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 역량이 중요한 것처럼 취업에서도 공동체 역량인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카카오 벤처 회사 중 어떤 회사는 지원서에 밑에다 썼더라고요. 팀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써여져 있어서 정말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학교는 재학 기간 중에 다양한 팀플레이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또 팀에서의 역할을 하는 방법들도 지도를 하면서 면접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NCS 취업인데요. NCS 취업은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많이 통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기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취업이죠. NCS 기반 이제 입사 지원서와 NCS 기반 이제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NCS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의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느라고 사회적인 낭비를 하지 않고 능력 중심주의, 능력 중심 채용으로 가는 국가의 그저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또 책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현장 실습입니다. 취업이 됐습니다.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지도도 현장 실습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미리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현장 실습생 소집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현장 실습 상황을 또 상담을 하게 되고 이게 현장 실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요. 지금 현재 현장 실습은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생의 신분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사의 배치도 강화를 하고 현장 실습에 대한 순시도 굉장히 이제 수시로 하는 걸로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도 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현장 실습에서 가장 애로점은 이제 학생이 회사가 싫어요. 저는 그냥 학교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하는 보교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예전처럼 너는 무조건 견뎌야 돼. 뭐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일단은 담임 선생님하고 복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취업 담당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직무가 맞지 않으면 기업 담당자 측에 직무를 변경해 줄 수 있는지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결이 또 안 되게 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복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복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도 좀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면서 다시 또 취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세심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했는데요. 취업 지원 정책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지고 또 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취업 지원 정책을 3가지만 일단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작년에 이어서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지원금은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1일 6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 20일, 한 달 6만 원 해서 120만 원, 최대 3개월까지 36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고요. 또한 기업 현장 교사 지원금이라는 것도 인상이 돼서 1인당 180만 원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지원만큼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인데요. 지방 공무원이라든가 기능직 국어 공무원 자리를 고졸 직업계고 학생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정책들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시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시도별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앙취업지원센터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취업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빵빵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 가지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EBS 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EBS에서 직업계고 기획 뉴스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7,592억 원을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직업계고에 이제 투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IT 쪽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고졸만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고졸 전용 취업 지원 플랫폼인데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하이파이브는 알고 계시죠? 근데 하이파이브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이트라기보다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라고 하면 최근에 생긴 고졸만 사이트는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또 코로나 영향이고 또 이러한 세대들이 학력이 또 많이 저하가 심화되고 있고요. 요즘 학생들은 사실 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되겠다든가 뭐를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내적 동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학생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게 또 직업계고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또 낮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작은 성공의 경험을 여러 가지 좀 많이 주시고요. 또 결과만으로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과정을 열심히 했으면 칭찬을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이 업되고 효능감을 얻고 본인이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취업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 이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취업 지도를 하면서 같이 이제 취업 지도를 도와준 우리 반 학생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으면 너무 기뻐서 같이 이제 펄쩍펄쩍 뛰기도 했고요. 졸업 때는 그냥 평범한 IT 회사를 취업을 했는데 소위 개발자들의 꿈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네카라쿠베에 있어요. 네카라쿠베 당토까지. 그래서 어느 몇 년 지나서 학생이 제가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카카오에 들어갔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제자들이 사회에서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반이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입시 서류 지원이었죠.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올해로 3년이 되어서 이제 선취업 후진학으로 재직자 전형으로 이제 이번에 서류를 넣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저 한양대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는 어떻게 한양대가 정말 무서운 학교잖아요. 들어가기 힘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탑에 성적을 유지를 했고 지금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면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이번 대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칭찬을 들으니까 생활기록부 정말 학생들 맞춤으로 나중에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성공이 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질문이 좀 하나 있어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의 취업률은 좀 어떤지.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면 LG이다치나 GS ITM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들 또 은행 요렇게 신한은행, 유진증권, 신한증권 요렇게 좀 취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마이스터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정말 지원 정책을 많이 해서 삼성, KT, SK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좀 지원 정책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희는 아이들이 일단 IT 개발 회사인 벤처나 이제 중견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높은 퍼센트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정말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되는 추세라서 좀 더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수시 채용에 경영직을 좀 많이 뽑는 것 같던데 우리 고3 학생들이 괜찮을까요? 약간 막 이런 질문도 좀 주시기도 했어요. 직업계고는 일단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학교로 취업 지원이 들어오는 회사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저희 학교 대상 학생만으로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서류가 들어오는 회사가 자신한테 맞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밖으로 이제 포탈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력직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 내에서 처음에 출발은 조금 소박하더라도 우리는 경력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회사로 이직하는 그런 진로 설계를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학생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정 의지 다음에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기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파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회사를 기업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직무 분석을 먼저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포인트로 좀 와닿았거든요. 그거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왜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가? 네,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사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있으면서 직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하는 일이 자신한테 맞지 않거나 너무나 힘들면 오래 회사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회사는 자꾸만 옮기게 되지만 그래도 직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회사를 옮기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에서도 취업 지도를 할 때 일단 자신에게 맞는 직무 분야, 전공 분야를 결정을 하고 회사를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이 롱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또 들어본 회사 그렇죠. 이게 네. 이 회사 내가 저 회사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저희 이제 반 학생 중에서 이제 삼성에 취업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마이스터고 초기에는 삼성에 저희가 입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이제 개발자를 꿈꿨는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갔을 때는 저희 학생에게까지 개발 업무가 주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개발 운영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집중 개발이 아닌 개발한 것을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업무로 많이 포진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날은 이제 학교에 와서 선생님 저 삼성을 그만둘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개발이 하고 싶어서 개발을 하지 않는 이 직무에 이 회사는 다닐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자신한테 맞는 직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좀 어떻게 하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한국 사람들의 학생들의 또 가장 특징이 결정장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면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제 뭔가 결정할 때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명확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많은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성향들을 자신이 또 수용을 해야 돼요. 이 성향이 내 성향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이제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하고 또 학교 생활에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나열을 해보면 뭔가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핸드, 포핸드, 풀스택, 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으면 1, 2학년에 많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친구들하고 하면서 내가 C 언어가 맞는 사람인지 자바 언어가 맞는 사람인지 나는 백핸드가 맞는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시킵니다. 저희 학교에서. 네. 왜냐면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분명히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 전 잘 모르겠어요.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런 막연한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실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또 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일단 다양한 학교에서 하는 걸 이것저것 다 해봐라.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고 3학년이 됐을 때 그래도 여러 취업 회사를 보고 너가 딱 또 꽂히는 게 있다 그래요 학생들은요. 그럴 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네, 지원해주고 네. 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생활기록부가 입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서류가 되는지. 네네. 직업계고에서 또 진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선취와 후진학은 이제 재직 기간 3년을 채운 다음에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능을 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생활기록부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취업 후 3년 후에 선취와 후진학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 생활에서의 생활기록부를 잘 조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활기록부 안에는 일단 우리가 교과와 비교과라고 하는 성적과 비교과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이제 해놓기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요즘에는 마이스터도 이제 졸업을 한 후에 선취와 후진학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또 수업도 하고 학생들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취업 준비도 하면서 생활기록부 관리까지 이게 다 되는 건가요? 학생들이 바쁩니다. 아니 학생들이 진짜 얼마나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모전도 외부 공모전도 해야 되고 저희는 또 전공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접목해서 나중에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할 때쯤이면 전문대 수준의 이제 실력이 된다 그렇게 선생님들도 평가를 하시는데요. 학생들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서나 자소서에 녹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 하려면은 정말 아이들이 바빠야 한다. 그리고 그 바쁜 아이들을 잘 컨트롤 해주는 게 아마 선생님들의 그런 서포팅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직업계고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잘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직업계고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중학교에는 곽상경 선생님, 고등학교에는 김강석 선생님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티타임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